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우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사장되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. 오늘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,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, 마지막으로는 우진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강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, 제가 우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들 끝까지 파고 들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다면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이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한다는데 2009년이면은 아랍에미리트 말을 하는 거겠죠. 아무튼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, 말 그대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좀 선정을 해서 1차로 출인 업체를 말한다고 한답니다. 이 다른 것보다 최우선 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데요.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이 수주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 내년 이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축포를 좀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냥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우선권을 좀 따오는 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팀 코리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이 팀 코리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, 한전기술, 이 한전 KPC 등의 기업과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팀으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대요. 무려 2016년부터 체코 원전 수요를 좀 발견을 하면서 2018년에 들어서 팀코리아를 결성을 하고,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. 그러니까 무려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.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,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에 체코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입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나라가 좀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들, 그러니까 전망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어요.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건설 계획을 좀 발표하고 나서 원전 강국인 미국, 프랑스, 러시아,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여러분들,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?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죠.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한국의 입지가 작아졌습니다.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하고 나서 이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한다? 사실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입지가 좁아져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, 근데 정권 교체가 되었잖아요.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 탈원전 정책을 좀 폐지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좀 시동을 걸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팀 코리아는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전했습니다. 일단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 가성비와 납기일이었는데요. 한국의 그 원전 건설 단가 같은 경우 프랑스의 반값단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답니다. 킬로와트당 한국 같은 경우는 3,571달러, 그리고 프랑스는 7,931달러, 미국의 경우는 5,833달러인데요. 이 수치만 보아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제가 납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을 하게 된다면 6에서 10년이 걸린대요.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할 때 실제로 건설이 진행되었는데, 아니 3년 만에 완성이 됐대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빠르다는 건데,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체코가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권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은
체코 원전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 사진을 보시자면은 한국이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곳은 여기 두코바디 발전소라고 한답니다. 이곳의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라고 한다는데,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후에 체코가 이 테멜린 발전소 저희 손을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이 테멜린 발전소까지 성사를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24조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체코의 원전 수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입증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 있다면은 추적해 가겠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우진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,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의 직접적인 기업인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 기업에게 좀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. 이러한 점으로 바탕으로 우진은 이 향후 이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수요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있죠. 다시 정리하자면 앞으로 이 우진 같은 경우 장밋빛 전망이 열렸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트 보면서 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우진의 지금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2% 경에 마감을 했어요. 오늘 시가 부근이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15% 고가 부근 형성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종가는 결국엔 마이너스 2%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우리가 이 체코 우선 협상권은 받았지만 아직 이 계약까지는 3월이잖아요. 많은 기간이 남은 만큼 시장에선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어디를 좀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 같은데, 일단 오늘 이 부분 딱 481 이평선에 좀 지지해 주면서 딱 마감을 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 481 이평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디 구간일까?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이 가격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과거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의 바탕에서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시 2022년 초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기 박스권을 좀 형성한 부분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,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이한 멘토 권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